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무난하게 시장이 흘러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정리해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성과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지난 9일이죠.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주 동안에 0.31%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현재 환율은 1306원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현재 환 노출형 ETF들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9.75%라는 환율에 대한 상승값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지수의 성과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는 3.4%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마이너스 3.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적게 하락을 했는데 1.8%가 하락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역시나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좋지가 못했는데요. 아쉽게도 미국 테크 탑10 ETF는 이번 주에 3.76%나 하락을 하면서 상당한 하락의 폭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100 ETF가 마이너스 23%인데 반해서 상위 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미국 팡플러스 ETF나 미국 테크 탑10 ETF가 상대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도 S&P 500과 나스닥 100 ETF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P 500 ETF는 10%가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100 ETF도 마이너스 23%,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41%,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도 마이너스 32%,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도 현재 고점에서 19%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ETF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중국의 반도체 ETF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계속해서 큰 하락과 큰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이 성과가 엇갈리기는 했지만 일단 정규장에서는 모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역시나 하락의 흐름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내 반도체 ETF들은 32에서 36% 정도 하락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24에서 26%,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는 현재 고점에서 35%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역시나 유일하게 중국의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 ETF들만 크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분야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2차전지 테마 ETF들은 마이너스 9%를 보일 정도로 큰 폭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글로벌 2차전지와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가 모두 추가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돼서 좋지 못한 흐름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2차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24%가 하락해 있고,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 ETF는 마이너스 23%, 글로벌 자율주행 테마의 ETF도 마이너스 23%,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42%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의 메타버스 테마 ETF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유일하게 중국만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글로벌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테마 ETF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가져갔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테마 ETF들이 아쉽지만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40에서 42% 정도 내려가 있고 클라우드 ETF는 마이너스 43%,
사이버 보안 ETF도 마이너스 25%, 그리고 글로벌 BBIG 테마 ETF도 현재 고점에서 26%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최근에는 역시나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탄소 배출권 ETF들이 또다시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변동성이 역시나 위아래로 아주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장은 미국의 클린 에너지 ETF와 탄소 배출권 ETF가 일단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월요일에는 이런 흐름들이 국내장에서 반영이 돼서 좋지 못한 흐름으로 한 주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현재 크게 잡혀있는 ETF들을 살펴보자면 미국 클린 에너지 ETF가 마이너스 25%, 아리랑 히토류 ETF도 마이너스 21%, 아리랑 수소테마 ETF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KB스타 수소테마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27%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까지 역시나 중국의 ETF들만 상승을 했고요. 특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고 있는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이번에도 거의 13% 정도 급등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최근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가치주 ETF와 배당주 ETF들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아쉽게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 따라서 관련된 테마 ETF들은 월요일에 국내장에서 역시나 미국장의 흐름을 이어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테마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 ETF가 18% 정도 내려가 있고, 중국의 가창판 ETF도 마이너스 27%,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53% 정도의 큰 하락률을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에도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역시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죠. 우선 11월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이어서 FOMC의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